네, 김정수의 절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내주실지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지금은 좋은 기업 꼭지에서 안 사고 이기는 가격에서만 공략. 두 번째입니다. 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닥을 잡아낸다는 게 정말 고난이 될 또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기는 가격대 나온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보이는 거 있으세요? 꾸준히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설명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1월 말부터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하락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좀 본다. 우리나라가 100조는 벌기 때문에. 그래서 2690하고 이제 2850, 그 전에는 이제 2650이라는 이 박스권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투매 물량들이 나온다거나 신용 물량이 나왔을 때 이기는 가격대 온 주식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자.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 5월 중순에 저점 찍고서 좀 일부 터닝되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좀 환율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의 상태를 한번 좀 바라보면,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239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월봉인데요. 1240원이라는 요 수준에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40원 요 부분은 어느 수준인 거냐면 2015년도 차이나 쇼크가 있었던 시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진핑이 후진타오에서 그 권력을 이양받았던 시점이 2013년도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집권하자마자 이제 반부패 정책, 그래서 뭐 그림자 금융 신용 정책 일으켰던 굉장히 좀 무서웠던 구간입니다. 중국 증시가 뭐 한 2개월 동안 40% 넘게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1240원대 선 정도가 마지노 선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리먼 사태가 있었던 시점 2008년도 때 그때 한번 좀 돌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이제 LG카드 IT 거품이 있었던 2000년도 초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IMF 때. 그죠? 그러니까 1240원 이상권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려면 우리나라 큰 기업에 하나 부도가 나야 돼요. 삼성이 부도가 나든지 SK가 부도가 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엄청나게 대손충당금을 쌓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래야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또는 나라 전체가 망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IMF 때 나라 전체가 망하거나 아니면 나라 전체가 망하지 않거나 그러면 전 세계가 망해야 돼.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었을 때는 그때 뭐 슈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 여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100조는 벌더라. 그죠? 그래서 100조를 벌기 때문에 저는 2692 구간 이하에서는 좀 악재가 나오거나 공포를 좀 일으키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별만 잘한다면 이거는 뭐 시장에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냐. 그죠? 잘 받아와야죠. 이런 서비스들을. 여기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옥석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좋은 기업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산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툴이 있느냐. 그 툴이 있으면 좀 확고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툴이 없다고 한다면 따라가기가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꼭지에 있는 주식으로 가득 찼다면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건 좀 반성을 좀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종목도 아니고. 만약에 꼭지에 있는 종목을 가득 찼다면 이거는 뭐 투자 습관이 크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 쪽을 포트 구성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싼 기업인지 싸구려 기업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좀 공부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기는 가격으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언택트하고 이제 게임 이야기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91,000원에서 이제 89,000원, 이 톡비즈보드로 이제 수익성이 창출되기 전에 밸류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줍는 거다. 요 전략을 제시해드린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거 뭐 13만원, 뭐 14만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폭락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하고 전략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이기는 가격대 공략해야 될 자리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91,000원이 좀 안착됐는지를 잘 보세요. 만약에 91,000원이 안착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확산될 것이다. 이쪽 업종 섹터들은. 그죠?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같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죠? 양대 산맥인데, 네이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이거든요. 라인. PC 왕자 아닙니까? PC 왕자. 네이버는 PC 왕자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모바일의 왕자고. 이 PC의 왕자가, 이 라인, 이 모바일이 하나, 붙으면서, 그죠? 이 네이버라는 이 큰 기업이 이 큰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2013년도에서 14년도 라인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라인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거죠. 라인 때문에. 그죠? 이 라인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이다. 그래서 지난주 급락했던 시점을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27에서 이제 28만 원 자리는 네이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라인이라고 했죠. 라인이 없었을 때의 밸류다.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30만 원 붕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0만 원대 여러분들 초반에 따라가지 말고 기다렸다 좀 사자. 뭐 이거는 라인이 적자 때. 좀 라인 있잖아요. 그 적자도 아니잖아요. 홀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요거를 이제 투자 주체들이 좀 빨리 땡겨주느냐, 늦게 땡겨주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게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이 IT 반도체와 그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순환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배터리 가운데서 이제 39만 원대 기다렸다가 붕괴됐을 때 사자. 42만 원에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그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가 이제 35만 원대하고 이제 39만 원대인데, 이제 42만 원대 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2만 원대 방어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관건이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배터리 업체들이 올라가는 주식하고 떨어지는 주식들 사이에 새로운 좀 밸류를 맞추는 게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은 멀쩡하게 유지가 되는데 삼성 SDI가 좀 가격 조정이 나온다거나 포스코케미칼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런 시점에 갑자기 뭐 다른 주식이 뭐 첨보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익률 차이를 좀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17만 7천 원짜리가 안 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추천을 좀 못 해드릴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는 좀 보유자 영역이라 보고 있고, 이전에 이제 11만 원 붕괴됐을 때 여러분들 추천 좀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자의 공략이라고 한다면 좀 가격 타이밍은 조금 더 늦게 기다리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서는 삼총사를 좀 오랫동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삼총사의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 쪽의 움직임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까지 공격적으로 좀 그룹 내에서 바이오 쪽을 좀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구간에 저는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방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 상권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녀석은 제 역할을 좀 해주는데, 그 바이오 사이언스는 좀 부진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갈팡질팡 좀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전에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한 17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만 2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이 갭을 메꿔주는 자리인데, 이 갭을 메꿔줬을 때가 저는 신호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신호가 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반려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티론이 갭을 메꿔주는지 잘 봐라. 갭 메꾸기 전까지는 제한되겠구나.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갭 메꿔줬을 때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대한 유리한 가격대 형성 중인 종목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